계집년아 깝치지 말고 꺼져. 자신의 은인인 시장 할머니가 위협받자 눈이 뒤집힌 여군 사단장이 공권력을 총동원해 시장의 양아치를 참교육하고 할머니의 미소를 지켜주는 감동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죽도 시장은 새벽부터 활기가 넘쳤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갓 쪄낸 대게의 고소한 향기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다. 상인들의 걸걸한 경상도 사투리와 흥정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거대한 합주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 활기찬 인파 속을 뚫고 분홍색 벨벳 트레이닝 복을 위아래로 맞춰 입은 한 여자가 어슬렁거렸다. 그녀의 이름은 마소영이었다. 헐렁한 옷차림에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영락없이 동네 백수 건달 같아 보였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휴가를 맞아 관사를 나와 오랜만에 시장 나들이에 나선 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갓 튀겨낸 찹쌀 도너츠가 들어 있었다. 마소영은 우물거리는 입을 닦으며 익숙한 발걸음으로 거너물 골목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시장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수님네 건어물이었다. 김수님 할머니가 직접 손질한 반건조 오징어는 마소영이 경무에 시달릴 때마다 찾는 최고의 술안주였다. 그러나 골목 어귀에 들어선 순간 마소영의 미간이 좁혀졌다. 평소라면 시끌벅적한 호객 소리가 들려야 할 곳에서 날카로운 파열음과 비명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이고 선생님들. 제발 이러지 마이소. 이번 달 자릿세는 줬잖아에. 애원하는 목소리의 주인은 김수님 할머니였다. 마소영은 씹던 도너츠를 꿀꺽 삼키고 걸음을 빨리 했다. 인파가 갈라진 틈으로 난장판이 된 수님네 가게가 보였다. 진열해 둔 쥐포와 오징어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덩치 큰 사내 셋이 가게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들 가운데 가죽 점퍼를 입고 껌을 짝짝 씹어대는 남자가 바로 왕대역이었다. 왕대역은 흑투성이가 된 오징어를 구둣발로 지시겼다. 할망구. 말이 짧다. 누가 자릿세 이야기했어? 우리 애들이 이번에 새로 개발 사업 들어간다 안 했나? 여기 싹 다 밀고 주상복합 올릴 거니까 권리금 이딴 개소리 말고 도장 찍으라고. 왕대역이 내민 것은 토지 포기 각서였다. 김수님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왕대역의 바짓단을 붙잡고 늘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고. 내 여기서 40년을 장사했다. 죽어도 못 나간다. 아 씨발. 이 늙은 내가 진짜. 왕대역 옆에 서 있던 부하, 일명 독사라 불리는 놈이 할머니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할머니는 억소리를 내며 뒤로 나뒹굴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쌍용파의 악명은 포항 바닥에서 자자했기 때문이다. 마소영은 손에 든 도너츠 봉지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인파를 헤치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거기 어르신 뼈 부러지겠다. 적당히 하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에 좌중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왕대역이 고개를 돌려 마소영을 훑어보았다. 분홍색 트레이닝 복을 입은 젊은 여자. 왕대역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뭐야 이건?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년이 겁대가리 없이 끼어들어. 왕대역은 마소영에게 다가왔다. 그는 마소영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위압적인 덩치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히히낙낙거렸다. 독사와 다른 부하놈들도 킬킬대며 마소영을 애워쌌다. 오빠들이 지금 사업 이야기 중이잖아. 아가씨는 가서 젖이나 더 키우고 와라. 독사가 마소영의 가슴 쪽을 흘깃거리며 입맛을 다셨다. 노골적인 성희롱이었다. 주변 상인들이 경악하며 입을 가렸다.
그러나 마소영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젖을 키우라고. 내 놈들 뇌나 좀 키우는 게 어때? 텅텅 비어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다. 왕대역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이 구역의 지배자인 자신들에게 이토록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이 향년이 돌았나. 왕대역이 마소영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려 했다.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는 좋네. 몸매도 제법 꼴리고 말이야. 야, 독사야. 오늘 밤엔 인연 데리고 가서 교육 좀 시켜야겠다. 아주 구멍이란 구멍은 다 열리게 만들어주지. 입에 담기 힘든 저질스러운 말이 왕대역의 입에서 쏟아졌다. 그는 마소영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었다. 명백한 성추행이었다. 마소영은 그 더러운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오른손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을 뿐이다. 우드득. 섬뜩한 파열음이 시장통을 울렸다. 아! 비명을 지른 건 마소영이 아니라 왕대역이었다. 마소영은 왕대역의 검지와 중지를 잡고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고통에 왕대역은 무릎을 꿇었다. 아까 젖 키우라고 했던 새끼는 누구지? 마소영은 왕대역의 손가락을 놓지 않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독사를 바라봤다. 독사는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미쳤나? 독사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칼날이 번뜩이며 마소영의 복부를 향해 날아왔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마소영에게 그 칼놀림은 어린아이 장난보다 느려 보였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비틀어 칼을 피함과 동시에 독사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쳤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독사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입에 거품을 물고 컥컥거렸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다.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한 마소영은 꺾여서 덜렁거리는 왕대역의 손가락을 놔주었다. 교육은 내가 시켜야겠는데. 예절 교육. 마소영은 쓰러진 김수님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듯 했다. 그녀는 할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할매, 괜찮나? 놀래라. 내가 늦게 와서 미안. 아이고, 소영아. 네 큰일 난다. 저놈들 깡패다. 어서 도망가라. 할머니는 덜덜 떨며 마소영의 등을 떠밀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건 오덕구 형사였다. 그는 난장판이 된 현장과 바닥에 뒹구는 왕대역 일당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뭐야? 누가 신고했어? 여기 무슨 일이야? 오덕구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척하며 은근슬쩍 왕대역에게 눈짓을 보냈다. 왕대역은 부러진 손가락을 부여잡고 악을 썼다. 형님, 저 미친년이 사람 죽인다. 공무집행 방해라고. 내 손가락 다 부러졌어. 오덕구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마소영에게 다가왔다. 당신 뭐야? 대낮에 시장에서 폭행을 행사해? 신분증 내놔.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마소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조폭이 난동을 부릴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경찰이 조폭이 맞으니까 총알같이 튀어왔다. 뻔한 그림이었다. 폭행? 정당방위인데. 그리고 눈깔이 있으면 상황 파악부터 하시지. 저놈들이 할머니 패대기 친 건 안 보이나? 이 여자가 어디 경찰한테 반말이야. 서해 가서 조서 쓰면 다 나올 거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수갑 채우기 전에. 오덕구가 윽박지르며 마소영의 팔을 낚아채려 했다. 마소영은 그 손을 가볍게 뿌리쳤다. 형사 양반.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안 좋거든.
똥파리들이 꼬여서 도너츠 맛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꺼져. 뭐? 똥파리? 야, 수갑 가져와. 공무집행 방해에 모욕죄 추가다. 오덕구가 뒷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 들었다. 왕대역과 그의 부하들은 뒤에서 킬킬거리며 마소영이 끌려가는 꼴을 구경하려 했다. 마소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휴가는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되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사단장님 휴가 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군기가 바짝 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소영은 오덕구와 왕대역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말했다. 박 대령. 지금 당장 헌병대 출동시켜. 위치는 죽도 시장 건어물 골목이다. 민간인 폭행 및 특수 협박, 그리고 경찰 유착 비리 현장이다. 무장 상태로 5분 내에 온다. 실시. 전화를 끄는 마소영을 보며 오덕구는 코웃음을 쳤다. 사단장?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디서 연기질이야? 네가 사단장이면 나는 대통령이다, 이년아. 왕대역도 거들었다. 형님, 전현 그냥 미친년입니다. 약 한 거 같아요. 그냥 확 잡아넣죠. 그래, 감방 가서 콩밥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아주 몸뚱아리만 반반해서는. 오덕구가 다시 수갑을 들이밀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하늘에서 묵직한 굉음이 들려왔다. 시장 천막이 거센 바람에 펄럭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다. 저공비행으로 접근하는 수리온 헬기 2대가 시장 상공에 나타났다. 헬기 옆면에는 붉은색 명찰과 함께 대한민국 해병대 마크가 선명했다. 동시에 시장 입구 도로 쪽에서 거대한 진동이 느껴졌다. 육중한 2.5톤 군용 트럭 3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시장 입구를 봉쇄했다. 트럭에서 붉은 명찰을 단 해병대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검은색 대테러복에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전원 위치로. 민간인 통제해. 확보. 확보. 군화 발소리가 시장 바닥을 울렸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무장 군인들이 오덕구와 왕대역 일당을 포위했다. 총구가 그들을 향해 겨누어졌다. 오덕구는 들고 있던 수갑을 떨어뜨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군인들 사이가 갈라지며 정복을 입은 대령 한 명이 뛰어왔다. 그는 마소영 앞에 서더니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제1해병사단 작전참모 박철우 대령, 사단장님의 호출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분홍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자가 해병대 투스타 소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소영은 귀를 후비며 박 대령의 경례를 받았다. 박 대령, 5분 조금 넘었다. 나중에 군장 돌릴 준비해. 시정하겠습니다. 마소영은 천천히 오덕구에게 다가갔다. 오덕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아까 뭐라고 했지? 내가 사단장이면 넌 대통령이라고. 각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마소영이 싸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왕대역이 보았던 그 어떤 조폭보다 더 무시무시했다. 그리고 너 왕대역이라고 했나? 아까 내 몸매가 꼴린다고 했지? 해병대 유격장에 아주 좋은 코스가 있는데 거기로 보내줄게. 거기서 굴러보면 내 몸매 생각은 싹 사라질 거야. 내 놈들 갱생 프로젝트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마소영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둔 맹수의 눈이었다. 전원 체포해.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실시.
우렁찬 복명복창과 함께 헌병들이 왕대역 일당과 오덕구를 덮쳤다. 죽도 시장의 전설 해룡의 송곳니 마소영의 교육이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제1사단 유격교육대 새벽 4시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진흙탕이 가득 고인 참호 속에 왕대역과 오덕구 그리고 쌍용파 조직원들이 속옷 차림으로 처박혀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단내가 났다. 어제 저녁 헌병대에 끌려온 이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였다. 촥!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왕대역은 컥컥거리며 진흙 바닥을 굴렀다. 눈을 뜨자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시야를 가렸다. 그 불빛 뒤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붉은 팔각모를 눌러쓴 교관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그 정중앙에 마소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녀는 어제의 트레이닝 복 대신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 박힌 별 2개 소장 계급장이 서치라이트 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아이고 형님들. 아니 장군님. 살려주이소.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덕구가 비굴하게 손을 비볐다. 그의 배불뚝이 몸매는 추위에 덜덜 떨리고 있었다. 마소영은 군화발로 참호 턱을 쾅 찼다. 아가리 닫아. 여기 형님이 어디 있고 장군이 어디 있어. 너희는 지금부터 인간이 아니다. 사회에서 힘없는 노인네들 등쳐먹고 여자 희롱하던 쓰레기들이지. 여기는 쓰레기를 태워서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소각장이다. 왕대역이 핏발선 눈으로 마소영을 노려보았다. 아직 도끼가 덜 빠진 눈치였다. 이봐. 이거 불법 감금이야.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 네 옷 다 벗길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마소영이 피식 웃었다. 그녀는 참호 안으로 직접 뛰어들었다. 진흙이 그녀의 전투화 위로 튀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왕대역의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다. 불법? 너희가 할머니 협박하고 때린 건 합법이고. 인권? 너희 같은 짐승 새끼들한테 인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알지. 동네 양아치 대장. 퍽. 마소영의 주먹이 왕대역의 명치에 꽂혔다.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왕대역이 고꾸라졌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너희는 훈련병도 아니다. 그냥 1번 올빼미, 2번 올빼미다. 내 허락 없이는 숨도 쉬지 마. 대답은 악으로만 한다. 알겠나? 아, 악. 교관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다. 지옥의 PT 체조가 시작되었다. PT 8번 온몸 비틀기. 준비. 왕대역과 오덕구는 진흙탕에 누워 다리를 들어 올렸다. 평소 술과 여자에 찌들어 살던 그들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이었다. 배가 찢어질 듯 아파왔다. 다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교관들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다리 안 올리나? 정신 안 차려. 사회에서 그렇게 힘자랑하더니 다 어디 갔어? 악. 살려주세요. 으악. 오덕구는 콧물 눈물을 쏟으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마소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 위에 올라가 확성기를 들었다. 힘드나? 죽고 싶나? 김수님 할머니는 너희 때문에 평생을 일군 가게에서 쫓겨날 뻔했다. 그 공포가 너희가 지금 느끼는 고통보다 작을 것 같나? 10회 더 실시. 해는 중천에 떴고 훈련은 멈추지 않았다. 외줄 타기, 진흙탕 포복, 100kg이 넘는 목봉 체조가 이어졌다. 왕대역은 몇 번이나 기절할 뻔했지만 그때마다 찬물이 끼얹어지며 강제로 깨어났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식판에 담긴 건 주먹밥 한 덩이와 김치뿐이었다. 그마저도 3분 안에 먹어야 했다. 허겁지겁 밥을 쑤셔 넣던 왕대역은 목이 메어 캑캑거렸다.
그때 마소영이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식판도 그들과 똑같은 메뉴였다. 사단장이 병사들과 똑같은 짬밥을 그것도 흙바닥에 앉아 먹고 있었다. 왕대역은 멈칫했다. 자신이 알던 권력자들은 언제나 최고급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셨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다. 뭘 봐. 밥맛 떨어지게. 억울하냐? 마소영이 밥알을 씹으며 물었다. 너희가 왜 여기서 구르는지 아나? 힘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약한 사람 짓밟고 뺏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진 그 덩치와 깡다구 그걸 엄한 데 쓰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마소영은 식판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후 일과는 산악구보다. 나고하면 죽는다. 대신 전원 완주하면 오늘 저녁엔 특식으로 고기 준다. 니들 동료 챙겨서 뛰어. 혼자 살겠다고 튀면 그놈은 내 손에 죽는다. 오후 훈련은 더욱 가혹했다. 가파른 토암산 자락을 뛰어야 했다. 오덕구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평소 같으면 버리고 갔을 왕대역이었지만 마소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동료 챙겨서 뛰어. 왕대역은 이를 악물고 오덕구의 멱살을 잡았다. 일어나라, 돼지 새끼야. 고기 먹어야 될 거 아이가. 형님. 저 못 가요. 닥치고 일어나. 안 그러면 저 마녀한테 우리 다 죽어. 왕대역은 오덕구를 둘러엎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쌍용파 부하들도 서로를 부축하며 밀어주고 당겨주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조직이 아닌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왕대역은 바닥의 대자로 뻗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눈앞에 마소영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수통을 내밀었다. 마셔. 왕대역은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달콤한 물맛이었다. 제법이네. 깡패 새끼들인 줄 알았더니 의리는 쥐뿔만큼 있었어. 마소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왕대역은 그 미소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공포가 아닌 경외심이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그는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다. 사단장님, 저희 진짜 고기 줍니까? 왕대역이 헐떡이며 물었다. 마소영은 씩 웃었다. 해병대는 거짓말 안 한다. 오늘 메뉴는 삼겹살이다. 많이 처먹어라. 내일부터는 더 빡세니까. 왕대역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쓰레기 짓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묘한 해방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왕대역 일당이 해병대 캠프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동안 마소영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녀는 단순히 시장통 양아치 몇 놈 혼내주는 걸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죽도 시장 재개발 뒤에는 더 거대한 흑막이 도사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이다. 사단장실. 마소영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정보과장 박진석 중령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보고해. 네. 죽도 시장 재개발 시행사는 산올림 개발이지만 실소유주는 푸른 개발입니다. 대표는 백도훈. 전직 조폭 출신으로 현재는 건설업과 유통업으로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중령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뭐. 뜸 들이지 마. 이 푸른 개발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허영심입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이라 군 내부 사정에도 밝고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마소영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두꺼운 원목 책상에 금이 갔다. 국방위 의원이라는 작자가 조폭이랑 손잡고 서민들 피를 빨아? 아주 나라 꼴 잘 돌아간다. 허영심 의원은 차기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건드리면 파장이 클 겁니다.
국방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압박? 지지라고 해. 내 구역에서 민간인 건드리는 새끼는 대통령 하랩이라도 용서 안 해. 마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다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어디 가십니까? 현장 검증. 냄새가 나. 김수님 할머니가 했던 말 기억나나? 아들이 기자였는데 실종됐다고 했어. 그 아들이 뭔가 캔 거야. 냄새나는 구린내를. 마소영은 다시 죽도 시장을 찾았다. 시장은 며칠 전 소동 이후 다소 평온을 되찾았지만 상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마소영은 김수님 할머니 가게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멍하니 아들 사진을 닦고 있었다. 할매, 밥은 묵었나?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덕분에 살았습니다. 장군은 무슨? 그냥 소영이라고 불러. 그나저나 할매 아들내미. 윤현우 기자라고 했나? 실종되기 전에 뭐 남긴 거 없었어? 이상한 말이라든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게 우리 년우가 남기고 간 수첩이라 해. 경찰한테 줘도 소용없다 하고 도무지 믿을 놈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었는데. 마소영은 수첩을 받아 펼쳤다. 안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과 약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맨 뒷장에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다. 폐광. 13구역. 마약. 무기. 백도훈. 허영심. 마소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단순한 재개발 비리가 아니었다. 마약과 무기 밀매. 이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할매,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되겠나? 아들, 내가 꼭 찾아줄게. 정말입니까? 우리 년우.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할머니가 마소영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마소영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날 밤, 마소영은 단독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수첩에 적힌 약도를 토대로 포항 외곽, 인적이 드문 폐광 지역으로 향했다. 공식적인 작전을 펼치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폐광 입구는 을씨년스러웠다. 출입 금지 팻말이 녹슬어 뒹굴고 있었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소영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정찰했다. 겉보기엔 버려진 광산 같았지만 안쪽에서 미세한 기계음과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폐광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좁고 더러운 통로를 포복으로 이동했다. 거미줄과 쥐들이 기어다니는 악취 나는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환경이었다. 환풍구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지하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사내들이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상자에는 농산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마소영의 눈을 속일 순 없었다. 한 남자가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하얀 가루가 담긴 봉지와 분해된 소총 부품들이 보였다. 이 미친 새끼들. 마소영이 작게 욕을 뇌까렸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국방위원회 비호 아래 무기와 마약이 유통되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기 위에 쥐새끼 한 마리 들어왔다.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백도훈이었다. 그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정확히 마소영이 숨어있는 환풍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탕! 총성이 울렸다. 환풍구 덮개가 날아가고 마소영은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낙법으로 충격을 흡수하며 착지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조폭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그녀를 에워쌌다. 백도훈이 박수를 치며 걸어 나왔다. 흰색 정장을 입고 시가를 문 모습이 역겨울 정도로 깔끔했다. 여자가 제법이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오덕구 형사가 처리 못한 년이 너구나. 그 미친 해병대 년.
마소영은 먼지를 털고 일어나며 목을 좌우로 꺾었다. 우두둑 소리가 났다. 아가리가 기네. 내 놈이 백도훈이냐? 오늘 제삿날인 줄 알고 흰옷 입고 왔나 보네. 센스 있어. 하하. 말도 거칠고. 내 스타일이야. 죽여서 바다에 던져. 고기밥으로 주자고. 백도훈의 손짓에 덩치들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아, 귀찮게 진짜. 마소영의 주먹이 불을 뿜었다. 달려드는 놈의 턱을 올려치고 동시에 뒤에서 오는 놈의 낭심을 발로 찼다. 뻑! 끄악! 마소영은 춤을 추듯 적들 사이를 누볐다. 그녀의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되었다. 쇠파이프를 빼서 휘두르자 놈들의 팔다리가 부러져 나갔다. 하지만 쪽수가 너무 많았다. 좋기 쉰명은 되어 보였다. 게다가 놈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훈련받은 용병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마소영이 숨을 고르며 자세를 낮췄다. 체력 소모가 컸다. 그때 갱도 안쪽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지게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해왔다. 피해. 마소영은 몸을 날려 피했지만 지게차가 퇴로를 막아버렸다. 갇혔다. 백도훈이 비릿하게 웃으며 권총을 꺼내들었다. 잘 가라 마녀. 탕. 총알이 마소영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튀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하지만 마소영의 입가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야, 백도훈. 너 실수했어. 뭐? 해병대는 혼자 안 다녀. 그 순간 폐광 입구가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쾅!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죄수복 같은 훈련복을 입은 사내들. 그들의 손에는 강목과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맨 앞에 선거구의 사내가 포효했다. 누가 우리 대장님 건드리노? 다 대가리 박아라. 왕대역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오덕구와 쌍용파 조직원들이 악에 바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옥의 훈련을 견뎌내고 악만 남은 그들이 자신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준 스승을 구하기 위해 지옥 불구덩이로 뛰어든 것이다. 야, 1번 올빼미. 늦었잖아. 마소영이 피 묻은 어깨를 감싸쥐며 웃었다. 차가 막혀서 해. 죄송합니다. 전원 돌격. 대장님을 보호해라. 와. 개과천선한 깡패들과 부패 카르텔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마소영이 심어준 해병혼이 범죄자들의 가슴 속에서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포항 외곽 폐광 지하 벙커. 이곳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왕대역과 오덕구 그리고 해병대 정신이 주입된 쌍용파 조직원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백도훈의 용병들을 물어뜯었다. 으아! 우리 사단장님 건드리는 놈은 다 죽인다. 왕대역이 쇠파이프를 풍차처럼 휘둘렀다. 용병 하나가 머리가 터져나가며 고꾸라졌다. 왕대역은 쓰러진 놈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을 내리꽂았다. 며칠간의 지옥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과 악바리 근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오덕구 역시 살집 있는 몸을 탄환처럼 날려 적들을 들이받았다. 비켜라. 이 똥파리 새끼들아. 마소영은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춤을 췄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백도훈이었다. 백도훈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부하들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갱도 안쪽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야! 흰둥이! 어딜 도망가! 마소영이 바닥에 떨어진 쇠사슬을 집어 던졌다. 쇠사슬은 정확히 백도훈의 발목을 휘감았다. 백도훈이 꼴사납게 바닥에 처박혔다. 마소영은 쇠사슬을 잡아당기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내가 말했지. 오늘 제삿날이라고.
향 피워줄 테니까 딱 기다려. 마소영이 백도훈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백도훈이 품에서 리모컨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여기 폭약 설치돼 있어. 버튼 하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마소영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갱도 기둥마다 붉은색 다이너마이트가 묶여 있었다. 이 미친 새끼가. 간땡이가 부었네. 보내줘.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백도훈이 악을 썼다. 그때 왕대역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다가왔다. 사단장님, 저놈 말 진짜입니까? 진짜 같네. 눈깔이 핑 돌았어. 마소영은 잠시 고민했다. 여기서 저놈을 제압하다가 실수로 버튼이 눌리면 부하들과 왕대역 일당까지 모두 매몰된다.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 신호를 보냈다. 좋아. 보내주지. 꺼져. 백도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갱도 깊숙한 곳 비밀 통로 쪽으로 향했다. 크하. 멍청한 년. 대한민국은 돈이 법이야. 내가 나가서 너희들 다 매장시켜줄게. 백도훈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마소영이 소리쳤다. 전원 엎드려. 콱광. 백도훈은 도망치면서 기어이 버튼을 눌렀다. 입구를 막아 증거를 인멸하고 모두를 생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바위들이 쏟아졌다. 흙먼지가 시야를 가렸다. 쿨럭, 쿨럭.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왕대역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마소영을 찾았다. 다행히 갱도 안쪽 공간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입구는 거대한 바위로 꽉 막혀버렸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나 살아있다. 인원 점호해. 다친 놈 있나 확인하고. 마소영은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공기는 탁해지고 있었고 출구는 없었다. 그때 구석진 철창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마소영이 급히 달려가 철창을 뜯어냈다. 그 안에는 피골이 상접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윤태범 상사의 아들 윤현우 기자였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손톱은 몇 개가 빠져 있었다. 유 기자? 정신 차려. 해병대 1사단장 마소영이다. 윤현우는 흐릿한 눈으로 마소영을 바라보았다. 구하러 오셨군요. 그래.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안심해. 마소영은 윤현우를 업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왕대역과 조직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다들 대가리 들어. 해병대는 죽는 순간까지 포기 안 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해병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지만 우리는 살아서 나간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마소영의 카리스마에 왕대역과 조직원들은 다시 눈빛을 빛냈다. 마소영은 윤현우에게 물었다. 유 기자, 여기 지리 잘 알지? 다른 출구 없나? 환풍구. 오래된 수직 갱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좁고 가파릅니다. 좁고 가파른 건 문제 안 돼. 길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앞장서. 어둠 속에서의 탈출은 처절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50m 높이의 환풍구를 맨손으로 기어올라야 했다. 마소영은 부상당한 윤현우를 자신의 허리띠로 묶어 등에 업고 암벽을 탔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사단장님, 저를 버리고 가십시오. 너무 무겁습니다. 윤현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소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꾸했다. 입 다물어. 내 사전에 부하랑 민간인 버리는 건 없다. 정 미안하면 나가서 기사나 잘 써.
특종감이니까. 왕대역과 오덕구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서로의 발을 받쳐주고 손을 잡아당기며 올라왔다. 이기적이었던 그들이 극한 상황에서 진정한 전우애를 발휘하고 있었다. 마침내 지상으로 통하는 쇠창살이 보였다. 마소영은 마지막 힘을 짜내 창살을 발로 걷어찼다. 깡! 녹슨 창살이 떨어져 나가고 신선한 밤 공기가 밀려들어왔다. 밤하늘에 뜬 달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일행은 풀밭 위로 쓰러졌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오덕구가 땅바닥에 입을 맞추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였다. 윙, 윙.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경찰차와 검은색 세단들이 폐광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백도훈,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중년의 여성. 국회의원 허영심이었다. 허영심은 우아한 척 부채질을 하며 다가왔다. 어머나. 쥐새끼들이 끈질기게도 살아나왔네. 마 소장님? 군인이 위수지역 이탈해서 이런 데서 뭐 하시는 거죠? 이거 군법 회의감인데. 백도훈이 낄낄거렸다. 의원님. 전현이 절 죽이려고 협박하고 공갈쳤습니다. 저기 조폭놈들이랑 한패라니까요. 적반하장이었다. 오덕구 형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거짓말쟁이 새끼. 내 놈이 마약 밀매하고 사람 죽이려 했잖아. 그러자 허영심 뒤에 서 있던 경찰서장이 나섰다. 오덕구 경사. 지금 뽕 맞았나? 헛소리 말고 총 버려. 당신 파면이야.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지역 경찰과 공권력이 이미 허영심의 손아귀에 있었다. 마소영은 윤현우 기자를 왕대역에게 맡기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 허영심 의원. 밥마실 나오셨나 보네. 국방위 소속이라면서 무기 밀매범이랑 노닥거리는 게 취미신가? 허영심의 눈썹이 꿈틀했다. 말 조심해. 증거 있어? 어디서 감히 투스타 나부랭이가 국회의원한테 훈계질이야.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너는 당장 옷 벗어야 해. 그때 마소영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국방부 장관이었다. 허영심이 비웃으며 말했다. 받아봐. 내 목줄 쥔 주인이 전화하시네. 마소영은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으로 돌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다. 마 소장. 자네 미쳤나? 당장 부대로 복귀해. 허 의원님께 사과하고 물러나. 이건 명령이다. 장관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허영심과 백도훈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왕대역과 오덕구는 고개를 떨궜다. 아무리 마소영이라도 장관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소영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피식 웃었다. 장관님, 통신 상태가 안 좋네요. 잘 안 들립니다. 뭐? 야, 마소영, 너 지금 항명하는 거야. 여기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장 마소영. 내 귀에는 국민의 비명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부당한 명령은 거부합니다. 끊습니다. 마소영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스마트폰을 바닥에 패대기쳐 박살냈다. 들었지? 난 이제 잃을 게 없어. 옷 벗을 각오로 덤비는 군인이 제일 무서운 법이지. 마소영이 전투화 끈을 다시 꽉 묶었다. 전원 전투 대형. 저놈들 싹 다 밀어버린다. 악! 왕대역과 조직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나갔다. 총격전이나 칼부림은 없었다. 마소영이 사전에 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맨주먹으로 몸으로 부딪혔다. 마소영은 허영심을 보호하고 있는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경호원들이 나가떨어지는 꼴을 보며 허영심은 뒷걸음질 쳤다. 이 미친년. 오지 마. 내가 누군 줄 알아. 알지. 세금 도둑년. 짝.
마소영의 손바닥이 허영심의 뺨을 후려쳤다. 찰진 소리와 함께 허영심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의 명품 선글라스가 박살났다. 이건 국민을 대신해서 때리는 거다. 짝. 이건 윤현우 기자를 납치한 대가다. 짝. 이건 내 부하들 고생시킨 벌이다. 마소영은 허영심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백도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백도훈은 이미 왕대역에게 잡혀 개처럼 두들겨 맞고 있었다. 백도훈. 내가 믿던 뒷배가 무너졌는데 어쩌냐. 이제 지옥행 열차 타야지.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달랐다. 헌병대 차량과 방송국 중계차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고 있었다. 박철우 대령이 이끄는 본대 병력이 도착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뒤집어졌다. 윤현우 기자가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 영상과 마소영의 바디캠 영상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허영심 의원이 조폭과 결탁해 마약을 유통하고 군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찬 허영심과 백도훈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다. 반면 마소영에 대한 여론은 뜨거웠다. 국민사단장, 현실판 원더우먼, 해병대의 양심이라는 칭송이 쏟아졌다. 하지만 마소영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명령 불복종과 민간인 폭행 비록 범죄자였지만은 군법상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령부 회의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마소영이 정복을 입고 서 있었다. 위원장인 육군 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마 소장. 자네의 공은 인정하나 절차를 무시하고 상명하복을 어긴 죄는 무겁네. 최악의 경우 불명예 전역일세. 할 말 있나? 마소영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없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국민을 지키라는 첫 번째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군복을 벗어야 한다면 기꺼이 벗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국방부 장관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다급해 보였다. 징계는 보류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관님, 무슨 일입니까? 장관은 마소영을 바라보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서해 백령도 인근 NLL에서 국적불명의 잠수정이 포착됐다. 그리고 기상관측소 통신이 두절됐어. 단순 도발이 아니다. 침투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현 상황부로 데프콘 산발령한다. 마 소장, 자네가 필요해. 자네만큼 실전 경험 많고 독한 지휘관이 없어. 마소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저자르신다면서요? 시끄러워. 이번 작전 성공하면 징계는 없던 걸로 해주지. 아니, 훈장 줄게. 여명의 강철 작전이다. 자네가 지휘관을 맡아. 마소영은 거수경례를 붙였다. 필승. 맡겨만 주십시오. 아주 뼈와 살을 분리해 놓겠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포항 해병대 비행장. 폭우가 쏟아지는 활주로에 블랙호크 헬기가 프로펠러를 돌리고 있었다. 마소영은 완전 군장을 갖추고 헬기로 향했다. 그 뒤를 박철우 대령과 박진석 중령이 따랐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이 배웅을 나왔다. 머리를 짧게 깎고 작업복을 입은 왕대역과 오덕구였다. 그들은 이제 조폭과 부패 경찰이 아닌 죽도 시장의 자율방범대원으로 새 삶을 살고 있었다. 사단장님, 몸조심 하이소. 갔다 오시면 제가 제일 맛있는 과메기 쏘겠습니다. 왕대역이 소리쳤다. 오덕구도 거수경례를 흉내냈다. 충성. 꼭 이기고 오십시오. 마소영은 헬기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시장 잘 지키고 있어라. 딴짓하면 알지. 2박 3일 똥물 입수다.
아이고, 절대 안 그랍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다. 먹구름이 낀 서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헬기 안에서 마소영은 무전기를 잡았다. 여기는 강철. 전부대 들어라. 적들이 우리 안방에 흑발로 들어왔다. 예의범절을 모르는 놈들에게는 매가 약이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발견 즉시 사살. 의상. 그녀의 눈은 이미 전쟁터에 가 있었다. 재래시장의 양아치를 잡던 손이 이제 국가를 위협하는 적들의 숨통을 끊으러 가고 있었다. 강철이라는 이름의 여군 소장,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하늘은 뚫린 듯 비를 퍼부었고 파도는 집채만하게 일었다. 검은 바다는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섬을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다. 기상 악화로 모든 여객선 운항이 통제된 상황에서 오직 군용 헬기 한 대만이 위태롭게 비바람을 뚫고 해병대 유교단 연병장에 착륙했다. 프로펠러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마소영이 뛰어내렸다. 그녀의 군화가 진흙탕을 지식였다. 방수 포초를 뒤집어 쓴 유교단장이 마중 나와 경례를 붙였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소영은 눈짓으로 답하며 곧장 지하 벙커 작전 상황실로 향했다. 상황실 공기는 무거웠다. 대형 스크린에는 기상관측소 주변의 지형도와 아군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붉은 점들이 아군 해상 침투조인 수색대 어팀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이 멈춰 있었다. 상황 보고해. 마소영이 젖은 전투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던지며 말했다. 유교단 작전 참모가 지휘봉으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현 시간부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기상관측소를 점거한 적들은 단순한 무장 공비 수준이 아닙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입니다. 아군 수색대 어팀이 해안 절벽 루트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매복에 걸렸습니다. 현재 교전 중이며 부상자가 발생해 고립된 상태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치직거리는 무전 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는 의학. 여기는 어팀 팀장. 적들의 화력이 압도적이다. 저격수가 있다. 지원 바란다. 지원. 총성, 비명, 그리고 파도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마소영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놈들의 목적은 뭐지? 인질극인가? 아닙니다. 인질들을 방패막이로 쓰고는 있지만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거나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측소 지하에는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비밀리에 설치한 차세대 수중 음향 탐지 시스템 서버실이 있습니다. 그거였군. 쥐새끼들이 치즈 냄새를 맡았어. 마소영은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어팀은 도간에 든 쥐였다. 해상 날씨가 최악이라 함포 사격 지원도 불가능했고 공중 지원은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위험했다. 뻔한 교범대로라면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대기하거나 협상을 시도해야 했다. 하지만 마소영의 사전에는 대기란 없었다. B팀 준비시켜. 내가 직접 들어간다. 상황실에 있던 참모들이 경악하며 쳐다보았다. 사단장님, 안 됩니다. 지휘관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는 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지금 파고가 4m입니다. IBS 고무 보트로는 접근 불가능합니다. 규정? 내 새끼들이 밖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규정 타령이야? 그리고 누가 보트 타고 간대? 놈들이 예상 못하는 길로 간다. 마소영은 벽에 걸린 지형도를 손가락으로 그었다. 관측소 뒤편은 90도로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젖은 바위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등반이 금지된 죽음의 코스였다. 여기로 올라간다. 놈들이 앞문과 옆구리는 지키고 있겠지만 뒤통수는 비워뒀을 거야. 설마 이 날씨에 미친 놈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지. 하지만 사단장님, 거긴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나보다 산 잘 타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박철우 대령. 자네는 여기서 포격 대기해. 내 신호 떨어지면 관측소 옥상 때려버려. 마소영은 상황실을 나섰다. 그녀는 무기고로 들어가 자신의 장비를 챙겼다. K-워너 기관단총, 대검, 그리고 등반용 로프와 피켓. 얼굴에는 검은 위장 크림을 떡칠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의 눈이었다. 연병장에는 박진석 중령이 이끄는 특수수색대 최정예 대원 11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단장이 직접 선두에 선다는 소식에 긴장감과 전의를 동시에 불태우고 있었다. 잘 들어라. 오늘 우리는 유령이 된다. 소리 없이 올라가서 놈들의 목을 딴다. 빗소리가 우리 발소리를 감춰줄 거고 천둥소리가 총소리를 덮어줄 거다. 죽지 마라. 살아서 내일 아침 해장국 먹으러 가자. 알겠나? 악. 마소영과 대원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폭우는 더욱 거세졌고 번개가 칠흑 같은 밤바다를 찢어발겼다. 여명의 강철 작전이 시작되었다. 기상관측소 후방 절벽.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켰다. 마소영은 젖은 바위 틈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손끝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감각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로프를 허리에 감고 피켓을 바위 틈에 박아 넣었다. 캉! 천둥 소리에 맞춰 피켓을 박았다. 놈들의 초소에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빗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시야를 가렸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수십 미터 아래 갯바위로 추락해 곤죽이 될 상황이었다. 헉! 헉! 뒤따라오던 박진석 중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마소영은 한 손으로 로프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수신호를 보냈다. 침착해라. 서두르지 마라. 30분을 기어올랐을까. 드디어 절벽 끝자락이 보였다. 철조망 너머로 관측소 외곽을 순찰하는 적의 그림자가 보였다. 우의를 입고 AK 소총을 든 적병은 지루한 듯 하품을 하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마소영은 절벽 끝에 매달린 채 숨을 골랐다. 그녀는 허벅지에 차고 있던 대검을 뽑아 입에 물었다. 그리고 뱀처럼 소리 없이 철조망 밑을 파고들었다. 적병이 라이터 불을 켜는 순간이었다. 마소영이 어둠 속에서 튀어올랐다. 그녀의 왼손이 적병의 입을 틀어막았고 오른손의 대검이 적병의 목동맥을 정확히 찔렀다. 읍! 비명은 빗소리에 묻혔다. 적병은 몇 번 버둥거리다 축 늘어졌다. 마소영은 시체를 조용히 풀숲으로 끌어당겼다. 피비린내가 빗물 냄새와 섞여 코를 찔렀다. 뒤이어 올라온 대원들이 신속하게 경계 태세를 갖췄다. 마소영은 수신호로 대원들을 두 조로 나누었다. 1조는 발전실을 타격해 전력을 차단하고 2조는 옥상으로 침투해 저격수를 제거한다. 그녀는 홀로 중앙 현관으로 향했다. 정면 돌파였다. 관측소 로비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수십 개의 살기가 숨어 있었다. 마소영은 야간 투시경을 내렸다. 녹색 화면 속에 적외선 센서와 부비 트랩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것이 보였다. 전문가들이군. 그녀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바닥으로 굴렸다. 팅. 떼구르르. 동전 소리가 로비를 울렸다. 2층 난간에서 적병 2명이 고개를 내밀었다. 뭐야? 쥐새끼인가? 그들이 고개를 내민 순간 마소영의 소음기 장착 K-워너가 불을 뿜었다. 퓨, 퓨. 두 발의 총성이 들리고 적병들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시체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마소영은 전력 질주했다. 부비 트랩의 센서를 피해 슬라이딩을 하고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했다. 그때 로비 중앙에 있던 스피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환영한다. 대한민국 해병대. 쥐새끼처럼 뒷구멍으로 들어올 줄 알았다. 내 이름은 리철진이다. 적 지휘관이었다. 내 부하들. 어팀이라고 했나? 지금 내 발밑에 있다. 살리고 싶으면 무기를 버리고 중앙통제실로 들어와라. 10초 준다. 19. 마소영은 벽 뒤에 숨어 탄창을 확인했다. 총알은 충분했다. 하지만 인질이 문제였다. 박중령. 위치 확인됐나? 인이어 무전기로 박진석 중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확인했습니다. 지하 서버실에 인질과 어팀 생존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어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시선을 끌겠다. 그 사이 너희는 환기구를 통해 서버실로 진입해. 신호하면 동시에 친다. 마소영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소총을 어깨에 메고 양손을 든 채 로비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중앙 통제실 문이 열리고 붉은 베레모를 쓴 거구의 사내가 걸어나왔다. 리철진 소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중무장한 친위대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여자? 사단장이 여자였나? 남조선 군대가 썩을 대로 썩었구만. 리철진이 비릿하게 웃으며 마소영을 훑어보았다. 썩은 건 내놈들 눈깔이지. 여기까지 와서 도둑질이나 하는 주제에 말이 많아. 도둑질? 우린 우리의 것을 되찾으러 온 거다. 이 기술은 우리 공화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리철진이 손에 들고 있던 하드디스크를 흔들어 보였다. 그것이 바로 차세대 음향 탐지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였다. 그거 내려놔라. 내놈들 관짝에 넣어주기엔 너무 비싼 물건이야. 하하. 당돌하군. 죽기 전에 유언이라도 남길 기회를 주지. 리철진이 권총을 들어 마소영의 이마를 겨눴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마소영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유언? 좋지. 내 유언은 이거다. 마소영은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 3개를 폈다. 그리고 하나씩 접기 시작했다. 셋. 리철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둘. 쏴라. 리철진이 소리치는 순간이었다. 하나. 지금이다. 쾅.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굉음과 함께 전기가 나갔다. 일조가 발전실을 폭파한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뭐야? 전등 켜. 야간 투시경. 적들이 당황하는 사이 마소영은 바닥을 구르며 품에서 섬광탄을 꺼내 던졌다. 번쩍. 강렬한 빛과 소음이 적들의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켰다. 마소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리철진을 향해 몸을 날렸다. 혼돈의 도가니였다. 눈이 먼 적들이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했다. 마소영은 리철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뒹굴었다. 리철진은 거구였지만 마소영의 유도 기술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다. 이 암캐가. 리철진이 마소영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려 했다. 마소영은 고개를 숙여 피하고 그의 팔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끄악. 리철진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마소영은 그의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뽑아들고 주변의 적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탕. 정확한 사격이었다. 적병 셋이 쓰러졌다. 그 사이 지하 서버실에서는 박진석 중령과 B팀이 진입에 성공했다는 무전이 들어왔다. 진입 성공. 적 제압 완료. 인질 확보했습니다. 폭발물 해체 중입니다. 좋아. 옥상조. 저격 지원해. 마소영은 리철진을 인간 방패로 삼아 일어났다. 다들 총 버려. 너희 대장 머리통 날아가기 싫으면. 적병들이 주춤거렸다. 리철진은 고통 속에서도 악을 썼다. 쏘라. 나를 쏴라. 전현을 죽여. 시끄러워 이 새끼야.
마소영은 리철진의 뒷목을 권총 손잡이로 내리찍었다. 리철진이 기절하며 축 늘어졌다. 적병들은 지휘관이 무력화되자 전의를 상실했다. 그때 창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구름이 걷히고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솟아올랐다. 해병대 항공단의 상륙 기동 헬기들이 관측소 주변을 포위했다.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증원 병력이 쏟아져 내렸다. 전원 투항하라. 무기를 버리면 살려준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적들은 하나둘 총을 버리고 손을 들었다. 상황 종료였다. 마소영은 기절한 리철진을 헌병들에게 넘기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그쳤지만 그녀의 전투복은 피와 땀, 빗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얼굴에 위장 크림은 번져서 기괴해 보였지만 대원들의 눈에는 그 어떤 여신보다 아름답고 든든해 보였다. 박진석 중령이 다가와 경례를 했다. 사단장님, 작전 성공했습니다. 어팀 부상자들도 모두 후송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아까 하드디스크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박 중령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마소영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리철진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일부가 해독되어 있었다. 이게 단순한 북한군의 단독 소행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자금 출처가 홍콩에 기반을 둔 다국적 무기 밀매 조직 블랙 스파이더입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에 낯익은 이름이 있습니다. 마소영은 태블릿을 들여다보았다. 거래 장부에 적힌 이름은 충격적이었다. 허영심. 죽도 시장 사건의 원흉이자 감옥에 갔어야 할 허영심 의원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혹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 밖에서도 여전히 검은 손을 뻗치고 있었던 것이다. 인연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마소영의 눈에 다시 한번 살기가 돌았다. 이번 작전은 끝이 아니었다. 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다. 리철진 저놈 깨어나면 내가 직접 신문한다. 아주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불게 만들 거야. 블랙 스파이더인지 뭔지 거미줄 싹 다 걷어내러 간다. 마소영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떠오르는 태양이 그녀의 젖은 어깨를 비췄다. 박대령. 예, 사단장님. 헬기 불러. 포항으로 간다. 내 구역 청소가 덜 끝났어. 마소영은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뒤로 여명의 강철 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승전보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무대는 서해의 외딴섬에서 대한민국 심장부 그리고 국제적인 암흑가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녀가 헬기에 오르자 파일럿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사단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국민 영웅 되셨습니다. 영웅은 무슨 월급값 한 거지. 출발해. 헬기가 하늘로 솟구쳤다. 마소영은 창밖으로 작아지는 백령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기다려라. 이 썩어 빠진 기생충들아. 해룡의 송곳니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여줄 테니까. 포항 해병대 제1사단 지하 조사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리철진 소장이 포박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엉망이었고 자존심도 바닥난 상태였다. 철문이 열리고 마소영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김이 나는 컵라면과 나무젓가락이 들려 있었다. 마소영은 의자를 끌어 리철진 앞에 앉았다. 배고프지? 먹어라. 리철진은 컵라면 냄새에 침을 꿀꺽 삼켰지만 고개를 돌렸다. 남조선 군인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 날 죽여라. 죽이는 건 내 전문이긴 한데 지금은 귀찮네. 내가 입을 열면 살려줄 수도 있어. 허영심 의원. 그리고 블랙 스파이더. 그들이 노리는 게 뭐지?
리철진은 비웃음을 흘렸다. 내년이 알면 뭘 어쩔 건가. 그들은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놈들이다. 돈이면 나라도 팔아먹는 놈들이지. 이미 물건은 넘어갔다. 오늘 밤이면 포항항을 통해 제3국으로 빠져나간다. 마소영은 젓가락으로 라면 면발을 휘저으며 물었다. 물건이 뭔데? 차세대 음향 탐지 시스템 설계도? 그건 믿기다다. 진짜는 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고스트 키다. 그게 있으면 너희 해군의 잠수함은 모조리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야. 마소영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사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잠수함 탐지 불능. 그것은 곧 서해와 동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잃는다는 뜻이었다. 거래 장소는 영일만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13부두. 오늘 밤 23시다. 하지만 내년 힘으로는 못 막는다. 블랙 스파이더는 용병들이다. 내 부하들 따위는 순식간에 고기 다짐육이 될걸. 마소영은 컵라면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워. 정보. 라면은 다 먹고 치워라. 그녀는 조사실을 나서며 박진석 중령에게 지시했다. 박중령. 전 병력 출동 대기시켜. 목표는 영일만이다. 사단장님. 영일만은 민간구역입니다. 게다가 블랙 스파이더는 중무장 용병 집단입니다. 상부의 허가 없이는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상부. 허영심이 쥐락펴락하는 국방부 윗선들 말인가. 허가 기다리다가 나라 망한다. 이번 작전은 비공식이다. 책임은 내가 진다. 마소영은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죽도 시장 자율방범대장 왕대역이었다. 어이. 왕대장. 과메기 쏜다는 말 유효한가? 충성. 사단장님. 당연하지에. 언제든지 오이소. 지금 간다. 대신 과메기 말고 트럭이랑 지게차 좀 준비해. 내 부하들 싹 다 데리고. 전쟁하러 가자. 왕대역의 목소리가 들떴다. 전쟁이라 하면 또 나쁜 놈들 잡는 겁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지.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니까. 아이고, 내 피가 끓는다 아입니까? 오덕구 형님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13부두로 집합하겠습니다. 마소영은 전화를 끊고 무기고로 향했다. 그녀는 KO 권총 2자루와 대검 그리고 유탄 발사기를 챙겼다. 오늘 밤 포항 앞바다를 피로 물들인다. 밤 11시. 포항 영일만 컨테이너 터미널. 비는 그쳤지만 짙은 해무가 항구를 뒤덮고 있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괴물처럼 서 있었고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미로를 이루고 있었다. 13부두 가장자리에는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화물선 앞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 중심에는 금발의 거구 블랙 스파이더의 행동대장 바이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휠체어를 탄 허영심 의원이 있었다. 그녀는 구속 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몰래 빠져나온 참이었다. 물건은 확실하겠지? 내 정치 생명이 걸린 돈이야. 허영심이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다. 바이퍼는 알루미늄 가방을 열어보였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무기명 채권이 가득했다. 걱정 마쇼. 우리는 프로요. 고스트 키만 넘기면 당신은 스위스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어. 허영심의 비서가 USB가 든 가방을 건네려는 찰나였다. 부하앙. 어둠 속에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해왔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눈부시게 켜지며 현장을 덮쳤다. 뭐야? 막아. 바이퍼가 소리쳤지만 늦었다. 트럭은 용병들이 세워둔 차량들을 그대로 들이받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다. 트럭 운전석 문이 열리고 왕대역이 쇠파이프를 들고 뛰어내렸다. 와, 대한 독립 만세다. 이 매국노 새끼들아.
그 뒤로 지게차 부대가 나타났다. 오덕구가 지게차를 몰고 돌진하며 용병들이 숨은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뒤집어 버렸다. 내려 찍어. 싹 다 밀어버려. 항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용병들이 당황하여 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헬멧과 작업복으로 무장한 죽도 시장 상인들은 컨테이너 사이로 요리조리 숨으며 화염병과 돌을 던졌다. 이 미친놈들이. 바이퍼가 기관총을 난사하려는 순간 하늘에서 검은 그림자가 떨어졌다. 컨테이너 위에서 뛰어내린 마소영이었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굴러 바이퍼의 부하 2명의 다리를 사격했다. 탕! 탕! 악! 파티는 지금부터다. 마소영은 양손에 권총을 들고 춤추듯 사격했다. 건 카타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동작에 용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원들도 레페를 타고 내려와 교전에 합류했다. 허영심은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를 돌려 도망치려 했다. 빨리 배 띄워. 출발해. 하지만 화물선 조타실이 갑자기 폭발했다. 박철우 대령이 이끄는 저격조가 엔진을 타격한 것이다. 도망 못 간다, 허영심. 마소영이 바이퍼를 향해 달려들었다. 바이퍼는 거대한 정글도를 꺼내 휘둘렀다. 이 쥐새끼 같은 년이. 칼날이 마소영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피가 흘렀지만 마소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이퍼의 팔을 파고들어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퍽! 바이퍼가 휘청거리는 틈을 타 마소영은 그의 무릎 뒤를 걷어차 꿇어앉혔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쇠사슬로 그의 목을 감았다. 지옥 가서 영어로 쌀라쌀라 해봐라. 마소영은 온몸에 체중을 실어 쇠사슬을 당겼다. 바이퍼는 눈이 뒤집히며 바둥거리다 축 늘어졌다. 적의 대장이 쓰러지자 남은 용병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다. 마소영은 숨을 몰아쉬며 허영심에게 걸어갔다. 허영심은 바닥을 기어서 도망치고 있었다. 추하고 비참한 몰골이었다. 마마 소장. 살려줘. 내 돈 다 줄게. 반 줄게. 아니 다 가져. 마소영은 허영심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돈? 그 돈으로 떡볶이나 사 먹어라. 마소영은 허영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허영심. 내란 음모 군사 기밀 유출,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7183번이다. 그때 멀리서 왕대혁이 뛰어왔다. 사단장님, 다 잡았습니다. 한 놈도 안 놓쳤습니다. 왕대혁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지만 표정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했다. 잘했다. 왕대장. 너희가 해병대보다 낫다. 마소영은 왕대혁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항구는 연기와 잔해로 엉망이었지만 그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눈부시게 붉었다. 사건이 종결되고 일주일 뒤 국방부 대강당, 대한민국 최고 무공 훈장 수여식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가 자리했다. 마소영은 말끔한 정복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그녀의 가슴에 달아주었다. 마소영 소장. 귀관의 용기와 헌신이 대한민국을 구했소. 진정한 군인의 표상이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마소영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꺼냈다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이 훈장의 진짜 주인은 차가운 바다에서 피 흘린 내 부하들 그리고 폐광에 갇혀서도 진실을 알리려 했던 윤현우 기자 마지막으로 죽도 시장에서 묵묵히 삶을 지켜온 상인들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평화를 위해 총을 들었을 뿐입니다. 마소영은 객석을 바라보았다. 맨 앞줄에 깁스를 한 박진석 중령, 휠체어를 탄 윤현우 기자, 그리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김수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양복을 어색하게 차려입은 왕대역과 오덕구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군인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온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상. 마소영의 짧고 강렬한 수상 소감이 끝나자 장례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식이 끝나고 마소영은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파티는 그녀의 체질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복을 벗어 던지고 익숙한 분홍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죽도 시장이었다. 김수님 할머니의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이고, 우리 장군님 오셨네. 여기 1번 테이블에 소주 한 병. 앞치마를 두른 왕대역이 우렁차게 소리쳤다. 그는 이제 어엿한 시장 상인회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오덕구는 옆에서 열심히 오징어를 굽고 있었다. 사단장님, 왔으십니까? 마소영은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았다. 김수님 할머니가 갓 썰어낸 과메기와 뜨끈한 어묵 국물을 내왔다. 소영아, 많이 묵어라. 네 덕분에 우리가 산다. 잘 먹겠습니다, 할매. 마소영은 소주 한 잔을 털어 넣었다. 쓴맛 뒤에 달콤함이 올라왔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었다. 윤현우 기자가 다가와 잔을 채워주었다. 소장님, 이번 사건 책으로 쓸 겁니다. 제목은 정해뒀습니다. 여명의 강철. 로열티는 주나? 많이 주면 생각해보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잠시였다. 마소영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합참의장. 마소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마소영입니다. 마 소장. 쉬는데 미안하네. 동해 공해상에서 미확인 선박이 우리 어선을 납포했다. 해적놈들 같은데 상황이 안 좋아. 자네가 필요해. 마소영은 피식 웃었다. 해적이라. 이번엔 바다의 무법자입니까? 할 수 있겠나? 마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남은 소주를 바닥에 뿌렸다. 제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해병대 1사단 지금 즉시 출동합니다. 그녀는 왕대역과 김수님 할머니, 윤현우 기자에게 윙크를 날렸다. 미안. 이 차는 다음에 하자. 나라 지키러 가야 해서. 다녀오이소. 몸 성의. 왕대역이 거수경례를 했다. 마소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을 걸어나갔다. 석양이 그녀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은 다시금 타오르고 있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멈출 뿐이다.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강철의 여인은 오늘도 전장으로 향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